혼자 공부하는 바이브 코딩 with 클로드 코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분량상으로는 제3장 클로드 코드 시작하기 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클로드 코드 실행에 필요한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고요. 둘째로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claude.md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코드 설치하기 편입니다. 두 가지 도구가 윈도우에서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실습은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설치를 하시고 나면 리눅스나 맥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로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실 때는 Node.js와 Git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으로 클로드 코드가 동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고요. Git은 소스 코드의 어떤 변경 이력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클로드 코드가 원활하게 이제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Node.js부터 설치를 하고 Git 설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Node.j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탭에서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다운받으시고 설치 마법사에서 기본 설정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이 주소고요. 자,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Node.js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다음 다운로드로 가셔서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msi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에 가셔서 MSI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시고요. 자, 넥스트를 눌러서 하나씩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실행을 하시고요. 자, 실행이 끝나면 피니쉬를 눌러서 이번에는 Git 설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Git 설치를 위해서 https git-scm.com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Git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겠고요. Install for Windows를 선택하시고 Git for Windows x64 셋업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역시 클릭하셔서 설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고 계속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마치시면 피니쉬를 눌러서 설치를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Node.js와 Git 설치가 끝나면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클로드 코드는요,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CMD라고 하는 코맨드 프롬프트가 터미널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CM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그러면 자, 이런 명령 프롬프트 화면이 보입니다. 검은 화면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로 오셔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테마를 저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터미널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의 현재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시려면 dir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뭔가 폴더를 새로 만드실 때 make dir을 통해서 새로운 그래서 temp라는 폴더를 만들겠다. 그러면 dir 한 다음에 temp라는 폴더가 이렇게 새로 방금 전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손쉽게 이 안에서 명령을 직접 내리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만든 temp 폴더로 들어가려면 cd temp라는 명령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temp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왔죠. 다시 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점을 2개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터미널을 실행을 하셔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와 내 컴퓨터를 직접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실행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럼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클로드 코드의 설치 명령어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npm 이렇게 시작하는 npm은 노드 우리가 설치했던 노드의 패키지 매니저라는 뜻이고요. 인스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g라고 하면은 글로벌,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다음 at anthropic AI -AI 그다음 /cloud -cod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터미널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화면인데 설정에 들어가서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키웠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이 설치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인스톨을 진행을 하고요. 금방 끝나죠. 자, 끝난 다음에 이제 클로드를 이렇게 클로드라고 써서 엔터를 치면은 클로드 코드가 이 터미널 상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접속할 때 다크 모드로 할지 라이트 모드로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데요. 저는 라이트 모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어카운트 위드 서브스크립션 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엔트로픽 컨솔 어카운트 API uses billing 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시면은 클로드 구독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요금을 지불해서 이제 추가 비용이 없이 클로드 코드를 그대로 클로드 사용하는 그 요금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2번을 선택할 경우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번을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서 엔터를 치시면은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이렇게 사인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여기 승인을 눌러서 이것이 나의 계정으로 액세스하는 것이 맞다라는 승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창으로 보시면은 프레스 엔터라고 되어 있죠. 엔터 키를 눌러서 이제 로그인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로그인 하시면서 이러면 지금 버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이제 보이면서 지금 처음으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신 게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 테스트 삼아서 어떤 내용을 이 클로드 코드가 행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줘.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글씨 인식이란 뭐냐면요. 엠리스트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내가 쓴 글씨, 이런 이제 숫자 글씨를 몇을 썼는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딥러닝의 어떤 그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기계로 하여금 요 숫자들을 입력을 해서, 즉 학습을 해서 내가 새롭게 입력하는 숫자가 이 중에 어떤 모양과 유사한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쓴 숫자가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무슨 숫자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우리가 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엠리스트라고 이제 불리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셋이 쓰일 거고요. 이 데이터셋을 써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 건 숫자를 쓰면, 마우스로 숫자를 쓰면 그 숫자가 몇에 가까운지, 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툴을 클로드 코드만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클로드 코드를 시작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의 그 프로그램 결과들을 만드는 실행 결과들을 저장할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모든 소스 코드나 아니면 실행 결과들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먼저 가보시고요. 바탕화면에 이제 새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를 이렇게 만들 때 새 폴더 이름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처음 예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 때 스터디 1이라고 스터디 01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바이브 코딩 안에 스터디 01 안에 올 수 있도록 이 위치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이 바이브 코딩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보기 좋고 바로 찾기 쉽도록 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지 먼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게 cmd 명령어로 터미널을 여셨죠. 터미널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로 우리가 클로드를 실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 터미널을 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이전에 배운 대로 검색해서 우리가 cmd를 입력해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자 그렇게 열리면 이 주소를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이 바이브 코딩 이 주소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이 빈 공간 클릭하시면은 이 주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카피를 하시고 여기서 change directory cd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실행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매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 주소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보다 이 빈 폴더로 오신 상태에서 아무데나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그러면 여기 잠시 기다리면 여기 터미널에서 열기가 나옵니다. 터미널에서 열기를 누르시면은요. 그럼 터미널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서 그냥 클로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요 아까 이제 잠깐 경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빈 공간에 클릭을 했었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걸 다 지우고 여기서 그냥 cmd라고 입력만 하셔도 그러면 자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터미널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터미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나 아니면은 검색에서 cmd를 입력하는 방법은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는 거죠. cmd로 인한 어떤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는데 이 빈 공간에 혹은 바이브 코딩에서 우리가 원하는 폴더 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도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눌러도 되고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시든 마찬가지로 실행하실 수 있고 이 파워쉘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워쉘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폴더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터미널에서 열기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클로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드가 실행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글씨로 숫자를 입력하면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GitHub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금 프롬프트에 모아놓은 곳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직접 원하시는 부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손글씨로 숫자를 입력하면 이것을 인식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해줘. 모든 코드와 주석을 영어로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코드를 스스로 만들어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옵니다. 코드가 상당히 긴데 엠니스트를 다운받아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딥러닝의 학습 방법대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손글씨를 인식하는 그 긴 코드가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yes를 눌러서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yes를 누르거나 2번에 보시면 yes, allow all edit during this session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yes를 그냥 한 번만 누르고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이 세션 안에서는 계속 yes를 누르는 과정을 생략해도 알아서 진행을 시키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yes를 눌러서 이번엔 지금 이제 그냥 yes만 눌러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나오는지 계속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알림과 함께 이 코드를 실행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yes를 누르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투두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디까지 실행하고 있고 지금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찾는 과정을 실행하게끔 역시 yes를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화면에 나오는 그 결과 메시지나 중간 메시지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실행 준비가 되어서 이 실행 코드가 위치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cd 이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파이라는 파이썬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이는 같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게 handwritten digit recognition.py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실행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자, 폴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파이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yes를 역시 눌러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면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면은 여기 밑에 작업 표시지를 보셔서 새로운 창이 열렸는지 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recognize라고 하면은 3이 100%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4를 한번 해볼까요? 4에서 recognize 하면 4.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숫자를 입력한 대로 인식을 하는 구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닫고 결과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이 잘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된 절차대로 해서 실행 완성했다.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셋을 저장을 했고, 자, 여기 나란히 이 창과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어떤 파일을 저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요 내용을 조금 큰 아이콘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mnist npg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다운 받아서 이걸 학습을 시켰고 학습된 내용이 이 파일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키는 파일은 이 파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까지 시켰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클로드 코드 내에서 실행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또 클로드 코드의 명령을 해야 되므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클릭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두 번째 명령어, 자, 이렇게 프롬프트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 인식 프로그램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줘라고 입력을 해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요. 그럼 이렇게 BAT로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BAT 파일은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 여러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하도록 모아둔 어떤 텍스트 기반의 파일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명령을 자동화할 때 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es를 누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Shift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다음 이제 yes를 또 다시 누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음 순서가 진행되게끔 아까 2번을 눌렀어도 되고 저는 지금 Shift 탭을 눌렀는데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yes 누르는 과정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digit recognition.bat 파일을 더블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터미널 창이 열리면서 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면은요, 4면은 4 같은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폴더 내에서 이 BAT 파일만 클릭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지금은 내 컴퓨터 안에서만 실행하고 있지만 웹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기 전에 cloud.md라는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실 텐데, 이 cloud.md 파일은 뭐냐면요, 이제 프로젝트의 구조나 코딩의 스타일이나 핵심 명령어 등을 문서화한 설정 파일인데, 중요한 건 이게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맥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저장해 놓거나 자동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여러 번 작업하지 않아도 한 번 작업해 놓고 계속해서 불러서 쓸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파일이기 때문에 cloud.md 파일을 만들어서 잘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여기 써놓으면 또 토큰이 낭비되니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작업하던 클로드 코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cloud.md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슬래시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클로드 코드의 명령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슬래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미리 보여지고요, init이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init이라고 하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새로운 cloud.md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오죠. 자, init이라고 명령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cloud.md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이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cloud.md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프로젝트를 오버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맨드가 쓰였는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까지 만들었었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것이 사용되어야 되고, 아키텍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그 모델을 사용했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진행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 cloud.md 파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이렇게 저장하고 요약하고 다음번에 다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cloud.md 파일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폴더를 먼저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nit 명령을 실행하셔도 이 cloud.md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임의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실 때는 여기에 그냥 기존에 원하시는 내용을 여기다 그냥 명령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고요. 이 클로드 코드에 명령을 해도 됩니다. cloud.md 파일에 어떤 코딩 규칙을 추가해줘, 또 프로젝트 구조가 변경됐으니 업데이트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더 간단한 방법은 이 샵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샵 키를 누르시면은 메모리에 뭘 저장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드는 모든 파일은 날짜와 시간을 주석으로 표시해줘 라는 우리가 명령을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요, 자, 이것을 어떤 cloud.md 파일에 저장할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저 메모리라고 하면은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모리라고 하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현재 프로젝트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사용자죠. 우리가 쓰는 모든 클로드 코드마다 보여지게끔 이 사용자의 계정 안에 이 클로드 코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든 스터디 01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안에만 만들 것인지를 여기에 있는 클로드 코드.md 파일을 우리가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만약 1번을 선택하면 새로운 cloud.md 파일이 만들어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작업 중인 이제 스터디 01이라는 폴더 안에만 영향을 끼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메모리 안에서만 만들겠다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cloud.code.md 아까 봤던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앞으로 만드는 모든 파일은 날짜, 시간을 주석으로 표시해줘 라는 말이 입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cloud.md를 일일이 열어서 확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샵 표시를 넣어서 우리가 추가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게 그 자연어로 자연스럽게 cloud.md 파일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md 파일을 수정해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샵을 넣어서 cloud.md 파일을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 웹에서도 할 수 있게끔 웹 버전도 만들어줘,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버전을 만들어줘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는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웹 버전과 데스크톱 버전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싶어. 웹 버전과 데스크톱 버전의 폴더를 만들고 각 폴더에 해당하는 cloud.md 파일도 생성해 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3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고 스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이 진행 중인 걸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폴더들이 만들어지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투두 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면서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간에 멈춘 이유는 실행을 하기 전에 자, 이 폴더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yes를 누르셔도 되고요. 2번으로 가셔서 그냥 다시 물어보지 말고 쭉 진행을 시켜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서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폴더를 만들었는지 보시면 study1이라는 01이라는 폴더 안에 웹 버전과 데스크탑 버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 안에 아까 만들었던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웹 버전 안에 또 새로운 파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요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파일들은 뭐 사실 이 데스크탑 버전 안에 다 이제 카피가 되어 있으면 삭제하셔도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웹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웹 버전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데스크탑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웹 버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웹 버전으로 들어와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해서 이 서버를 열어라라는 그런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실행하게끔 먼저 프롬프트 하나를 더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 버전을 실행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게 해줘 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로 이동해서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yes를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로컬 호스트라는 게 내 컴퓨터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 다른 컴퓨터가 아니라 내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이 8000은 뭐냐 하면 이제 포트 번호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번호 하나씩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은 8000번, 8000번 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정해서 그 키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럼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고요. 이 8000이라는 포트 번호에 연결해서 이걸 실행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하게끔 yes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이 열리면서 지금 실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뭐라고 나오는지 웹 서버가 실행 중이고 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송호씨 인식 프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면 정말 로컬호스트 8000이라고 해서 지금 실행이 됐고요. 자, 이거 조금 위아래로 늘려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3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3이라고 나오죠. 그다음 4는 4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뭐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웹 버전에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 컴퓨터에서도 실행을 하는 과정을 모두 클로드 코드로 우리가 실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이 우리 cloud.md라는 파일이 이 데스크탑 버전과 요 웹 버전에 각각 만들어지면서 이 각각 다른 버전을 이 서로 다른 클로드
cloud.md라는 파일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운 내용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요, 클로드 코드를 처음 실행을 해보셨고요. 이 실행할 때는 Node.js와 Git을 설치하셔야 된다라는 거. 첫 실행으로 손글씨 인식을 했는데 MNIST라는 7만 장의 어떤 손으로 쓴 글씨를 일일이 스캔을 받은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 웹 버전을 이용해서 웹에서 실행하는 것도 해봤고요. 일단 cloud.md라는 파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것을 만들 때 /init이라는 명령어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럼 이 내용에 무언가를 추가할 때는 샵을 넣어서 어떤 규칙을 추가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계층적 구조로 서로 다른 cloud.md 파일이 있으면 그 각각에 맞춰서 우리가 옵션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클로드 코드의 프롬프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웹과 클로드 코드를 동시에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클로드 코드로 그 결과를 만들고 확인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